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붙잡는다. 붙잡고 얘기합시다. 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일단 붙잡고 보는 코너. 은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붙잡고 얘기합시다. 성은진입니다. 네. 아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궁금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궁금하세요? 저희가 딱 붙잡아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흰 쌀밥에 있으면 끝. 그냥도 먹고 난 구워도 먹고. 부산 대표. 계란 마리에 넣어서 먹어도 너무 그렇지, 맛있죠. 그렇지. 맞아. 부산 대표 명랑. 네. 명란 말만 해도 벌써 밥도둑계 최강자 아닙니까? 오늘 붙잡은 분 어서 좀 소개를 입장시켜 주시죠. 네, 여러분 명란 이 두 글자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이 뜹니다. 왜? 우리는 명란의 민족입니다. 1993년 고 장석준 대표가 문을 연 부산 대표 명란 기업. 대한민국 1호 수산제조 명장인 아버지에게 전통 명란과 저염 명란 제조법을 전수받은 아들 박종수 대표는요. 수산식품 명인이 됐습니다. 명장에서 명인으로 이어진 부산 대표 명란은 400년 한반도 명란을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밥도둑 명란바라기 덕화 명란의 장종수 대표님 입장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많이 놀라셨죠? 예. 네, 분위기가 아주 밝네요. 네, 갑자기 그렇죠. 이런 분위기일 줄은 몰랐다. 네, 이런 네. 분위기시네요. 밖에서도 톤을 좀 높였는데 네. 우리 그 장종수 대표님이 이게 뭐 아시겠어요? 이제 붙잡고 얘기합시다 말씀 나눠주시면 정말 차분한 분이십니다. 차분하셔가지고 네네. 우리 작가가 그러던데 사전 취재할 때도 진짜 조금 말씀하시는데 네네. 근데 이게 블랙홀이래. 맞아. 한 번 빠져들면 네네. 예,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저희도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네. 예. 혹시 대표님 오늘 아침에 명란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좀 일찍 나온다고 제가 먹지는 못했는데 네네. 아마 지금 회사 돌아가면 또 레시피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또 먹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매일 드시는 거예요? 네, 매일 먹고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란을 많이 먹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R&D가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사실 레시피 테스트를 아주 귀찮을 정도로 사실 하거든요. 대표님이 직접 또 다 하시는구나. 네, 저희가 명란의 다양한 종류를 다 네네. 먹어봅니다. 맛도 예. 체크를 해야 되고 네. 여러 새로운 신제품도 있고 뭐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좀 뭔가 허전하시겠네요. 아침에 안 네. 드시고 그래도 나오셔가지고. 뭐 사실 돌아가면 또 많이 먹어야 돼서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전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명란을 가장 많이 드시고 계신 명란 기업 대표 우리 장종수 대표님.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명란을 어떻게 먹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명란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네. 그 명란을 이렇게 얼어 있을 때 네. 잘라서 이게 원래 이렇게 녹여서 자르면 약간 비려지거든요. 그래서 얼어 있을 때 사름 있을 때 잘라가지고 네. 거기에 참기름하고 맞아. 마늘 다진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것만 해도 하시는 맛있는데 고춧가루도 약간 넣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거 이제 갖은 양념이라고 하는데 네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깨는 안 넣어도 될까요? 깨 원래 넣어야 돼. 쪽파 같은 거 조금 파 넣으면 정말 그거 우리 엄마 레시피인데 이렇게 딱 하시는 게 우리 엄마 네. 레시피고 네네. 나는 참기름만 살짝 하거나 살짝. 아니면 구워서 마요네즈 탁 해서 네, 구워서 먹고 오이 있으면 네. 오이 얹어서도 먹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냉동일 때 모르는데 냉장인 거는 알집이 이렇게 잘 안 잘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잘 써는 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원래 알집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칼을 좋은 걸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원래 근데 보통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명란을 녹여서 먹으려고 하시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저염이다 보니까 냉동으로 나오니까 저도 녹여서 예, 많이 보통은 먹는데. 이제 녹여서 많이 먹는데 녹이면 약간 비려질 수 있으니까 그 생각 못해. 약간 얼어 있을 때 잘라서 드시는 게 맛있거든요. 예, 그렇게- 잘리면 그때 잘 잘리니까. 예, 그때 잘 잘립니다. 네네. 그렇게 드시면 아마 안 잘리고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네. 뜨거운 밥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찹찹하면서 맞아요. 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보카도랑 먹을 때 그렇게 먹지. 아. 아보카도랑 달걀 후라이랑 이 김이랑 이렇게 해서
입안에서 녹여 드시는 거죠. 네, 약간 샤베트처럼. 여러분 네. 빠져 드시죠 갑자기 지금. 배가 고프네. 나 야, 지금 냉동실 거 냉장실에 올려놓고 왔거든요. 해서 먹으려고. 보통은 그렇게 드시잖아요. 그렇게 먹는데 음. 바로 잘라서 먹어야 되겠구나. 야, 썰어가지고. 맞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붙잡고 얘기합시다. 맛있는 대한민국 대표 명란을 만들고 있는 장종수 대표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질문 그리고 플러팅 해주세요. 문자 플러팅. 여러분 집으로 멋지게 플러팅 해주시고 궁금증 남겨주신 분들 무려 5분 뽑아서 맛있는 밥도둑 덕땡 명란 선물 세트 여러분께 드릴게요. 문자 번호 탐난다. 알려드릴게요. 응. 문자 번호 샵 2302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지금부터 들어와 주세요. 우리 0900님이 이런 플로팅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표님 이렇게 혼남이시면 반칙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분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네네네. 보러 오세요 여러분. 네. 면접 가시면 합격 당한데 합격 당할 것 같은 외모 아니에요? 되게 성실해 보이시고 정직해 보이시고 되게 예. 호감형이셔요. 맞아요. 네. 여러분 너튜브 센텀 수달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덕땡 명란의 창업주 아버님 장석준 대표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11년에 국내 수산제조 부문 명장이 되셨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특히 명란하면은 일본이라는 인식이 정말 강했는데 아버님께서 한국식 저염 명란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까지 해내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네요.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원래 이제 수산 제조 부분 대한민국 명장님이시고, 네네. 근데 이제 이 명장이 실제로는 국내에서 최초였고, 국내 최초. 예, 지금도 유일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이제 수산 제조 부분 대한민국 명장은 그게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고 유일한 대한민국 명장이셨고 또 이제 아버님이 뭐 평생 명란만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명란 부분에 있어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대형 명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아버님이 만드신 저희 명란이 실제로 일본 세븐 땡땡 그룹에 네네. 수출이 됐는데 그냥 수출이 된 게 아니라 그 마크 세븐 땡땡 마크를 달고 수출하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세븐 땡땡의 가장 대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명란이. 네네 이야. PB 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한 7년간 정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장 일본에서 많이 팔린 명란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본 시장 한번 석권한 네네. 예, 오늘 이제 제가 그 명란 가져왔는데 네. 그 레시피가 사실 그 레시피가 그 맛이 그걸 또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드시고 싶고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센텀 수달 들어와 봐요. 아니 사실 근데 일본이 진짜 명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그거 체험하러도 일본에 놀러 갔다 애들이랑 그 체험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그 자부심이 대단한데 네네. 거기에 우리 명란이 우리 거였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예, 원래는 잘 그렇게 일본 세븐 땡땡 그룹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사실은 일본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애국자 같은 네. 느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소비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네. 가능하면 일본산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근데 명란처럼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상품을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가져가서 이제 그렇게 자기들 제품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그건 사실 진짜 의미가 있는 그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요. 의미네요. 네. 오늘 새롭게 알았어요. 맞아요. 명란을 참 좋아하지만 이런 스토리도 우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진짜 스토리네. 맞아요. 어떻게 대표님은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는데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도 궁금해요. 아, 예. 네. 명장. 네, 유일한 아버님, 명. 예, 아버님은 뭐 저도 이제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항상 기억이 나시는, 네네. 기억이 나는 분이고, 저도 항상 그렇게 좀 아버님한테 부끄럽지 않게끔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버님 자체가 저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조금 다르십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좋아하시고. 예, 의리가 있고 네네. 예, 또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통이 크고 네네. 이렇게 좀 항상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친화력이 되게 대단하신 네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신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할 때는 가능하면 그냥
조금 져주는 게 낫다고 항상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네네. 옆에서 볼 때는 조금 약간 답답하고 좀 그렇긴 했지만 네네. 아버님 지론이시기도 하셨고 예,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다 이기냐 조금 져줘야 된다라고 이제 사셔서 사실 주위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네네. 예, 그렇게 사셨고요. 저희 이제 회사에 여사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공장에 일하시는 여사님들이 이렇게 또 나이가 많으시고 네. 올해 또 함께 하신 네, 오랫동안 함께 하신 현장의 장인 여사님들. 네. 그 여사님들이 이렇게 큰 오빠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기업을 경영을 해보면 사실은 이렇게 큰 오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네네. 그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참 만드신 거 보면 정말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더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겠어요. 아, 예. 아,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항상 어렵잖아요. 아버님이 또 경상도 네네. 네,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일하면서 사실은 아버님을 더 잘 많이 알게 네. 돼서 네네.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있으면서 같이 뭐 다투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네. 이제 아들로서 사실은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네네. 게 큰 하나의 또 소득이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담긴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네. 그런 아버님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아, 말씀하시던데. 예. 그게 사실 이게 그 오기 전에도 뭐 작가님하고도 이야기는 좀 했지만 네네.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 제가 사실은 학번이 91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학생 운동이 가장 막바지에 가장 격렬했던 시기가 사실 그 시기였는데 제가 네네. 그때 대학을 다녔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에 좀 휘말려 가지고 네네.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심각할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좀 사건이 좀 심하게 전개가 돼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을 사실 못했어요. 못하고 아버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그때 호주로 이제 네, 가서 네. 거기서 사실 대학을 새로 사실 졸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도 사실 장남이시고 그 저도 사실 장남이거든요. 그 이제 경상도에서 이제 이 장남으로 이어지는 그 문화나 분위기가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본의 아니게 또 약간 실망을 좀 끼쳐드린 것 같아가지고 마음의 빚이 사실 많았어요. 사실 네네. 항상 좀 죄송하기도 하고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 공장을 확장하고 나서 저한테 내려오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때 사실 이게 되게 좋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아 이게 그래도 아들이고 믿어주시는구나. 사실 안 그때가 믿었으면 언제쯤 졸업하고 나서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고 이제 첫 아기도 태어나고 오, 결혼하신 서울에서 이후에. 서울에서 예. 계셨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버님 항상 이제 뭐 말씀하실 때 자기는 생각하지 말고 네. 네 길은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뭐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무슨 일을 하는지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도 전혀 안 가르쳐 주시고 어. 그래서 무조건 자기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아버님 지론이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장 이렇게 확장했고 네네. 이 큰 공장 운영하려 그러면 혼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좀 내려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같은 길을 가자 이제. 네. 너의 길이 아니라. 나 진짜 블랙홀처럼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계속 쭉 막 빨려들어요. 빠져. 예. 아니 9914번님도 문자 남겨주셨는데 잘생긴 외모 대표님 외로 센텀스타일 들어왔는데 외모가 교수님 같으세요. 오늘 붙잡고 얘기합시다. 명란학과 우리 장종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아니, 우리의 명란을 만들고 연구하시는 우리 장종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부산 내려와라. 그래서 서울에 직장 다니시던 거 그만두시고 내려와서 바로 그러면은 같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버님 말씀 듣고 이제 사실 너무 기뻤고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놀랍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그래도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아버님한테 되게 좀 많이 인정받고 싶었는데 네네. 또 아버님 또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한 달 안에 사실 내려왔어요. 네. 전 서울에 있다가. 오. 근데 내려왔는데 보니까 아버님께서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6개월 연수를 하고 오라 하시는 아버님은 거예요.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이런 계획까지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일본의 지금도 엄청 유명한 회사예요. 명란 네네. 만든 회사가. 근데
어떻게 그런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공장이나 이런 거 안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 6개월이나 연수를 갈 정도면 정말 되게 플랜을 잘 세워주셨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명란 시장 거의 없고 네네. 거의 이제 일본이 일본. 거의 이제 많았어요? 명란 시장이 10배 이상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아마 공장 들어와서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좀 선입관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가서 선진적인 곳에 배워와라.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배우고 오라고 네네. 좀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고생길이 활짝 열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실 일본어를 하나도 못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전혀 말씀 안 하시다가 가라 하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한 시간 여유가 한 달 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달인가 안에 이제 정말 급하게 일본어 책 2권 빨리 떼고 그다음에 갔는데 제가 한 달 만에. 아버님한테 오전에는 일본 학원을 다니고 오후에 가면 안 되겠냐 회사에. 그러니까 아버님이 3개월만 있으면 일본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라 가가지고 아니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뭔 공부를 하려고 하냐 막 그래서 저보고 계속 공부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네. 제가 이제 사실 막 공부하는 거 좀 아버님 입장에서는 너무 네네. 형이사학적인 걸 좋아하신다 이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고 가서 일을 해라 일을. 그래서 정말 외국인 노동자처럼 일을 했고 근데 제가 또 이게 공부만 했던 사람이 일을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손가락 부러졌어요. 아이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머. 네. 그 이제 일본 사람들도 손가락 부러지니까 좀 미안한지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사무실에서 차분하게 이제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진짜 많이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일을 진짜 바로 야. 맞닥뜨려서 배우셔가지고 네. 오신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경험이 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아버님의 교육 철학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애들이나 또 제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아버님의 독특한 좀 철학이 조금 네.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되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네네. 이제 배워가면서 배워가면서 해야 진짜 학습을 하는 거지. 네. 누가 뭐 말하거나 가이드 해준다고 뭐가 되냐. 네네. 아버님 항상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 스타일 자체가. 네. 조금의 가이드가 좀 있으면 더 쉽지 좋았겠다라고 않긴 하지. 생각했는데 약간 이렇게 야생에 풀어놓고 키우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교육을 네네. 좀 시키셔가지고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힘드셨던 네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일본 가서 배워왔는데 이제는 우리 명란을 일본에 수출하기까지 됐잖아요. 네, 이야, 맞습니다. 그것도 네. 자부심 강한 그 세분 땡땡에서 대단합니다. 아, 예, 엄청난 업적이신데. 맞습니다. 근데 예. 또 그런 업적뿐만 아니라 위기도 있었다고. 네네. 그 저희가 이제 일본 세븐 땡땡 그룹에 제가 한 7년간이나 했었고 하기 전에도 뭐 일본에서는 아니 뭐 그런 한국 회사한테 그렇게 맡기면 나중에 뭐 클레임이나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옆에서 이제 그런 영업들이 아주 잔인한 영업들이 많이 들어가죠. 경쟁사들 그럴 입장에서는. 것 같은지. 예,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은 일본 회사들보다 훨씬 클레임도 적었고 그 저희 여사님들이 손재주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손재주는 또 그럼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럼요. 일본 사람들은 칼로 가공할 때 한국 사람들은 가위로 가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계를 아예 뛰어넘어서 가공하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놀라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저희 클레임 하나도 없이 사실 7년간 했는데 야. 아베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환율 구조를 아베가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N으로 이제 네네네. N 가치를 떨어뜨리는 네. 구조로 바꿨고 뭐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1,500 정도 환율이 갔었는데 네네. 환율이 또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0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맞아. 2분의 1이 되는 형태로. 그러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엔화로 가격을 봤는데 뭐 3% 5% 떨어져도 와 이건 난리다 이렇게 하는데 45%씩 떨어지면 사실 수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진짜 네. 위기네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수출했던 회사들이 정말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일본 수출을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100% 일본 수출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수출이 다 끊기니까 이제 회사가 엄청 힘들어서 저희가 한 몇 년 정도 계속 이제 적자 보고 이제 자가 공장을 팔고 이제 임대로 사실
공장을 옮겨서 빚을 갚고 네네.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제 자가 공장을 만들었는데 네네. 이게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흐름 그쵸. 역학관계가 네.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전혀 예측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팔고 임대로 들어가셨는데 그 이듬해 아버님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네네. 저희 여사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에서 오, 네네. 잘해보자.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잘 열심히 하셨는데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죠 덕된 그 명란이 자리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위기도 말씀해 주시고 힘든 시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세븐땡땡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그 우리의 덕땡 명란을 일본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맞습니다. 위기 네, 이후로 그렇죠. 야,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한 7년 정도 수출하고 2015년 말에 저희가 스탑을 했어요. 네네. 도저히 이제 채산성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도 일본 세븐일레븐에서 명란 팔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도 일본 세븐일레븐 가면 이렇게 세븐땡땡. 세븐일레븐 마크를 딱 붙여서 파는 아. 제품이 있는데 그게 보면 그 제품의 맛이 사실 저희 맛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일본하고 이제 저희 제품 수입해가는 유통회사가 합작회사를 만드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공급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같이 합작회사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덕화 저펜이라고 일본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때 만들면서 레시피하고 기술을 다 이전을 시켜줬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수출은 못하지만 지금 그 회사가 계속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곳에, 명란인데 네. 그 맛은 사실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개발했던 개발한 맛인 거죠. 네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막 내가 만든 것처럼 기분이 조금 뿌듯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 제품을 저희가 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되게 그 좋은 레시피. 예. 2018년도에 덕땡 푸드의 2대 대표가 되셨죠. 네. 그때 회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주력했던 전략이 또 파격적이었다고. 이 수출 기업인데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네. 그 얘기 잠시만 해주시겠어요? 그 저희가 이제 아까 일본 한 2015년경에 일본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본 수출 중단했을 때만 해도 저희 이제 우리나라 명란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 소비자 잘 모르는데 제가 2006년도 회사 처음 왔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시장을 보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폐허와 황무지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명란 시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거의 100% 일본 수출밖에 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버님께서 어찌됐든 회사를 일으키고 일본에 또 제일 잘 팔리는 회사로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회사를 키워왔는데 네네. 안 됐었잖아요. 이제 아버님이 그 이후에 계속 저한테 이제 명란 하나 가지고 우리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일본도 없고 하나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다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정말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란에 있어서 우리나라 한 명밖에 없는 대한민국 명장인데 네. 이 대한민국 명장이 명란 하나로 못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너무 아깝다. 이게 명장도 아깝고 우리가 명란 하나만 만들어 온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다각화한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로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구조 조정하고 규모도 줄이고 살아가지만 명란 하나만 만들면서 가다 보면 언젠가 길이 있을 거라고 네네. 아버님한테 되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그 전통을 계속 그냥 이어서 왔는데 지금까지. 2016년도 말부터 이상하게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2017년도 여름에 김사랑 씨가 그 명란 아보카도라고 네. 맞아. 오. 네,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유명해졌지.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한 단계 점프했어요. 그거는 그때 그 네네 레시피 저희도 때문에. 맞습니다. 와. 저희도 예상을 못했지만 언젠가 기회가 한번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업이 어려워도 R&D나 이런 거 포기 안 했고 명란 하나만 만들었고 모든 사실은 레시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다 가지고 있었고 네네.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저희가 혜택을 많이 받고 기회가 왔을 때 딱 야. 잡을 수가 예,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매출이 100억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기세해상한 거죠. 네네. 그렇구나. 예. 아, 대표님, 빠져듭니다. 빠져드는 명란. 우리 예. 블랙홀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명란 맛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맛 우리? 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광고 나가는 동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맛보는 저희들을 보셔야죠. 그렇죠. 너튜브 센텀 스타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너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명란 최대 소비국 일본인의 밥상을 점령하고 우리의 밥상을 점령한 그 명란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무침 여러분. 명란, 백명란, 조선 명란, 한포 명란, 명란 다 가지고 오셨어요. 명란 종류 골고루 다 먹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오세요. 블랙핑크 띄워들으면서 저희 4부로 가요. Every time the feeling kicks in, I might stay through the night. Bet you get it now, rock that did it now. 잠깐 touch만 누가 누군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붙잡는다. 붙잡고 얘기합시다. 네, 붙잡고 얘기합시다. 광고 나가는 중에 너무 짧다 광고가. 2숟가락 먹었네. 흰 밥에다가 명란 그러니까요. 딱 옮겨가지고. 어떻게 이걸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있어요? 대표님 근데 그 말이 맞네요. 진짜 냉동 상태로 먹으니까 뜨거운 밥에서 싹 녹아가지고 맞아요. 그 참기름을 우리 또 스텝이 뿌려줬어. 너무 맛있네. 그 명란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땡 네. 명란의 장정수 대표님과 명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명란 참 좋아하는데 먹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진짜 그러네. 일부러 녹일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지금 원고에 명란이 떨어져 있어 막 먹겠다고 바빠가지고 이게 막 떨어져 있네. 명란을 세상에 중간 광고 나갈 때 맛보려고 우리가 욕심을 좀 냈어요. 그러게요. 이걸 네. 너무 확 짰네. 자, 여러분도 명란 이야기 궁금한 점 문자 샵 23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남겨주시면요. 무려 5분 뽑아서 오늘 함께 하시는 대표님 직접 만든 우리 선물 세트 여러분께 드릴게요. 진짜 맛있다. 네. 4972님이 명란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고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까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예. 그러면서 플러팅을 좀 해주셨어요. 네네. 맞아요. 들으시면 좀 느껴지시죠, 그죠? 그 진정성이. 맞아요. 2627번님도 스토리를 들으니까 더 멋진 회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끌어가는 기업 아드님에게 물려주실 생각 있나요? 자녀분께 3대 이어가실 생각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오셨어요.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좋은 자기가 잘 준비가 돼 있으면 물려주겠지만 안 그러면은 또 안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무조건이 있습니다. 아니라 준비가 그럼. 되어 있어야 그럼요. 된다. 네, 우리의 네. 명란이니까요. 네. 예. 3713님은 아들이 대학 가기 전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란을 그렇게 많이 먹는 줄 처음 알았대요. 하시면서 하셨어요. 앞으로 더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3713님 문자를 주셨네요. 네. 또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었구나. 그리고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저희 보고 입 오물오물 거리면서 방송하지 말래요. 아니 지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 나갈 동안 명란 맛을 좀 본다고요. 한 포를 다 먹어야 되는데 반만 먹었는데 지금 여기 네네. 크래커가 있으니까 난 크래커 아직 말씀 못 받잖아요. 네네. 너무 지금 먹고 싶은데 네. 우리 지금 맛을 또 볼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 명란도 종류가 있고 또 맛이 또 다르다고 하는데 백명란, 네. 무침 명란, 일본식 명란, 조선 명란 이렇게 네. 4가지 종류. 저는 이제 백명란이랑 그냥 명란 정도, 양념 명란 정도만 알았는데 네네. 이렇게 또 4가지 야. 종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 좀 네네. 해주세요. 원래 우리나라 명란은 나중에 이제 좀 소개시켜드리겠지만 네네. 조선 명란이라고 저희가 온기에 발효한 거거든요. 아우, 네. 근데 이제 온기에다 발효한 이제 명란 이게 좀 짜지만 풍미가 아주 치즈처럼 대단한 사실 명란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사실 우리한테는 잊혀졌지만 네. 그 명란이 실제 우리 원조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일본에 넘어가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일본식 명란이 됩니다. 아. 일본식 명란은 그 짠 조선 명란을 다시 해서 절여서 탈염을 하는 방식. 아, 네네. 염분을 더 보시면 돼요. 제거해가지고 네, 네. 덜 짜게. 그렇죠. 명란을 일본은
이거는 가스오 다시에다가 네네. 절여가지고 만드는 방식이고 그게 일본식 명란이고 네. 우리나라도 저염화되거든요. 네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저염화되냐면 소금만 절인 백명란하고 소금에다 김치처럼 양념을 묻힌 무침형 명란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맛을 보시는 게 그 총 4가지가 있는데 네. 네네. 맛보라고 가지고 오셨으면서 설명만 하셔요. 예. 그 크래커 위에 버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아우. 그게 조선 명란이에요. 이게 예, 요게 이거는 조선 명란. 그거는 원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아 네. 이걸 먼저 예, 먹어요? 나머지 3가지는 저염 명란. 저염 명란. 장면이다. 예, 한번 뭐 아니면 그 저염 명란부터 먼저 드셔보시죠. 아 저염도 그래요? 먹는 예. 게 낫겠다. 먼저 그죠? 먹고 조선 명란 맨 마지막에. 그러면 네. 네. 맛은 저염. 우리 네, 저염. 저염이 어떤 건지 그 대표님 이렇게 있는데 저염이 네네. 백명란 요거 먼저 먹어볼까요? 이게 네네 백명란 이게 참기름. 저염이구나. 요거는 그 소금에만 절여서 맛이 좀 깔끔하다 그러던데 그렇죠? 네. 어머 오. 세상에 우리 세상에 이런 방송 처음이다. 대표님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대표님 우리 보고 우리가 다른 명란 먹을까봐 대표님도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 설명을 예. 해주시는데요. 백명란이에요. 네, 이게 백명란. 요 정도 좀 짭짤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일본식 명란. 예. 일본 네네. 일본 명란이구나. 색깔 조금 더 진한 거. 요거는 이제 일본식은 확실히 단맛이 많이 들어가 있네. 그죠? 예. 감칠맛이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네. 가스오 다시 느껴지시나요? 예, 가스오 그 다시. 다시 네네. 가져보신 맛이 나면서. 네, 그러면 이게 무침 예, 명란인가요? 김치처럼 무침 명란. 빨간이 그렇죠. 거기는 오. 예, 맛있죠. 나는 명란 이렇게 다양하게 먹은 지 처음인데 처음이죠. 맛이 다 다르네요. 네네. 다릅니다. 예. 각자의 매력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본식 명란하고 무침 명란을 보면 확실히 캐릭터가 달라요. 캐릭터가 다르다. 확실히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일본식 명란 진짜 일본적 느낌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무침형 명란은 네. 한국의 김치 같은 네. 네네. 거칠지만 아주 그 액젓도 들어가고 그 하거든요. 얼큰한 액젓도 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김치 양념하고 비슷하게 매콤한 네네. 맛이 나고. 맞습니다. 강렬하고. 야, 그리고 다르네요. 실제 우리가 명란은 네. 그 일종의 캐비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캐비어를 먹지만 네. 우리 이제 이쪽 동아시아 한반도 이쪽에서는 사실 뭐 캐비어에 버금가는 그런 캐비어하고 비슷한 거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먹는다라고 보시면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 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어느 게 맛있다가 아니라 다 맛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먹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종수 대표님이 명란 중에 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맞습니다. 조선 명란. 예, 예. 이건 이거는 이제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맞아요. 조선 명란은 제가 여기도 있는데 옹기도 있는데 옹기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서 요거를 설명해 주세요.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제가 자, 여기 안에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장정수 대표님이 라디오를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자꾸 일어나서 요거 향 한번 맡아보세요. 뭔가 우리나라 장에서 나는 향 같은 맞아요. 요 그런 향긋함이 있다. 김치하고 비슷하다. 어머 세상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김치 향긋함이 없어요. 있어요. 어머 세상에 명란 이렇게 그 옹기 뚜껑을 열었다 닫으니까 향이 밖으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정말 김치 향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작은 옹기에서 우리 또 조선 명란의 잇기 위해서 명맥을 잇기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예. 그렇죠. 저희가 R&D가 있어요. 저희가 네네. 이제 되게 어려울 때도 R&D가 있었는데 저희가 네. 한 2009년부터 R&D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사가 되게 어려울 때도 R&D를 저희가 폐지를 안 했습니다. 계속 했고 사실 R&D 센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1억 이상 예산 당연히 들어가야 투자를 되거든요. 계속 해야 네네. 되니까. 예, 인원만 3명 이상 들어가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투자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저희 사실 R&D가 없으면 그만큼 순이익이 올라가는 건데 네. 1억 이상의 순이익 올라가는 거는 작은 회사에서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네네. 예, 저희가 계속 그렇게 정말 한 10몇 년을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대표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제조를 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해서 이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수익보다는 우리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대요. 네. 이 옹기가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손이 떨릴 정도로 이게 굉장히 비싼 옹기입니다, 여러분. 옹기도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옹기에서 나온 조선 명란이 있는데 정말 적은 양만 이렇게 생산이 된대요. 작은 옹기에서 진짜 그러니까요. 적은 양. 이 되게 귀한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드셔보셨던 분은 치즈 같다는 맞습니다. 느낌도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약간 치즈 같이 짭조름하고 네네. 향이 되게 독특해요. 고춧가루도 이제 태양초 고춧가루 저희가 쓰거든요. 그래서 태양초 고춧가루만의 맛. 요거 태양초 고춧가루는 또 완전 한국적 식재료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늘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적인 거죠. 마늘은 일본 사람들 마늘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 예, 대표님께서 조선 명란 맛을 보라고 크래커 위에 조선 명란을 치즈처럼 올려서 맞습니다. 네.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먹어서 오물오물 또 거리고 있네요.
정말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치즈 같은 식감이 있고요. 결코 짜지는 않고요. 먹었을 때 이 향이 쫙 퍼지는 느낌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선 알로 이렇게 삭히고 발효해서 만드는 이런 형태는 전 세계에서 조선명란밖에 없어요.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형태고 이 제법 자체가 거의 한 400년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서양이나 외국에서는 명란 자체를 명태나 명란을 먹지를 않았거든요. 예, 먹은 거라고 해봐야 190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역사 동안에 축적된 제법과 기억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되게 와. 특이하다. 이게 그냥 아까 먹었던 명란과 느낌이 확 다른데요. 다릅니다. 예. 명란 되게, 특유의 그 생선 향 맛이 비릿한 있잖아요. 게 없고 전혀 없어요. 예, 쫄깃쫄깃 어랑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쫄깃쫄깃하고. 예. 그래서 일부러 저는 버터 빼고 한번 먹어봤는데 버터 빼고 이 명란만 먹었는데 확실히 맛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약간 그 발효된 뭐 예전 뭐 베이컨이나 외국에서 우리 네. 진짜 잘 그런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조금 나고. 제가 조선의 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온기에서만 발효해야 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생산한 제품 전부 다 전통적으로 네. 온기에서만 발효를. 야, 이거 귀한 거 삭히고. 먹었다는 생각이 탁 드네요. 그리고 이제 장종수 대표님과 이제 3, 4부 함께 하다 보니까 이 톤이 대표님한테 맞춰져요, 내가 지금. 아니 근데 사실 다시 내 톤으로 해야지 나도. 궁금한데 왜 그렇게 조선시대 문헌이나 고서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뭐 이제 뭐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저도 이제 저희가 사실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했다라기보단 약간의 어떤 끌려 들어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네. 뭔가 새로운 게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고 아 이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아 이런 거는 사실 돈을 생각하기보단 사실 명란 만드는 또 우리가 일종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서 우리가 좀 책임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역사 연구를 하게 되고 문화 연구를 하게 네. 되고 네네. 또 그 제법도 그러면 다시 R&D 센터를 가동해서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자. 네네. 지금 시대에 맞게끔 제품을 어떻게까지 낼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그 문헌이나 고서를 보면 명란에 대한 얘기들이 꽤 나와 있나요? 그 진짜 궁금하네요.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없고요. 네네. 원래 우리나라가 원래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많이 먹은 제품 잘 표기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명란도 제가 볼 때는 일상적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약간의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료들 중에 크게 보면 한국 자료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일본 자료가 있거든요. 총독부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네. 자료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충분히 이제 제법을 개발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제법에서 되게 독특한 점이 일본 제법에는 마늘이 안 들어가고요. 한국 제법에 마늘이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방금 조선 명란은 마늘이 들어간 겁니다. 네. 들어가야 사실 그 제맛이 나거든요. 나고. 진짜. 야, 그 명란을 밥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밥도둑님. 존중해서. 예, 밥도둑님 우리 명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니, 3056번님도 예.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조선 명란 맛보고 싶고요.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그쵸. 저도 그래서- 명란이 딱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을 사실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예. 먹었는데 예, 그래서 이야기는 제가 방송한 김에 꼭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우리가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그 명태하고 명란 있잖아요. 네. 원래 네네. 명란이 명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태를 1900년 그러니까 근대화되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명태를 먹었던 민족은 유일하게 한반도밖에 없어요. 지금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명태가 어족 자원수가 전 세계 제일 많은 생선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잡았을 건데 다른 부족들, 왜? 다른 해양 공동체는 안 먹었어요. 맛이 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맛으로. 우리나라는 명태를 북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기후 조건하고 맞아가지고 일종의 국민 생선이 된 거죠. 명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명란도 국민 음식이 사실 되었다. 네네.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명란 피플, 명란 부족.
야, 아 그렇게 그렇게 새롭게 생각하면서 알게 만들고 됐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대한 K푸드에 대한 자존심이 또 생기네. 맞아, 자부심과. 자부심. 우리가 지금 K푸드 하는 게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그러니까요. 하는 걸 맞습니다. 다시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명란만을 위한 회사는 전국 유일한 곳이 이곳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자부심 느끼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게다가 이 2018년부터 네. 2025년까지 이 부산 기업인 덕땡 명란이 세계 최고가 명란을 낙찰받았대요. 최고가 명란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명란을 낙찰을 받았다고. 이곳이 산 거죠. 맞습니다. 매번 네. 그 일본 기업이 놀란다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참치도 보면 매년 경매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참치는 진짜 네, 비싸던데 막. 그래서 매년 만약 예를 들어 누가 최고가 경매를 샀다. 그러면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떠들썩하죠. 네. 근데 명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명란도 경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 최고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명란은 항상 이제 일본 시장이 크니까 일본이 많이 가져갔었는데 네네. 저희가 최근 4년 연속이죠. 그러니까 2022, 3, 4, 5 4개년 연속 그리고 2018, 19년에도 저희가 세계 최고가 저희가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신문에도 한번 나고 네. 우리나라 신문에도 한번 아, 났습니다. 나야지. 네. 그치 예. 최고가로 예, 그래서 낙찰받았는데. 일본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네. 한국이 시장이 작은데 이 비싼 명란을 어떻게 사갈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명란 역사가 우리 400년이다. 그래서 명란 맛을 아는 소비자들이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부러워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세계 최고가 명란을 사서 그 안에서도 10%만 골라가지고 네네. 저희가 기프트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 기프트 이름이 아버님 이름을 따서 장석준 명란입니다. 목상자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저희 목함에 들어가 있는 장석준 명란은 진짜 최고가 명란 중에서도 상위 10%만 골라서 하는 건데 네네. 좀 제대로 된 명란을 저희도 좀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원료 사러 가서 보면 네네. 또 안 살 수가 없는 욕심이 너무 나고. 예 그렇죠 식재료 너무 좋은데 아 네네. 이거 사면 안 되나 하다가 뭐 기프트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되게 정말 자주 산 것 같아요. 아니 그 최고가 명란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만족해 하시던가요? 뭐 후기가 궁금하네. 아, 예, 그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가 선물 세트로 저희가 사실은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네. 모질합니다. 저희가 물량이 원하시는 모질하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군요. 그만큼 다 뽑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 제가 본 거보다 더 맛있겠죠? 아유, 뭐 색깔, 다르고. 식감 이런 예. 거 확실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최고가. 와, 전 세계에서 최고가 명란을 먹는 거죠. 그분. 오늘 맛본 것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것도 진짜 세상에. 맛있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네. 야 맛보고 싶네요.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 이렇게 나눠보면 다른 거에는 욕심 없는데 명란에는 욕심쟁이신 엄청나죠. 것 같아요. 진짜 네. 이 덕땡 명란이 또 이 비콥 인증까지 받았는데요. 이게 친환경 제품이어야만 될 뿐만 아니라 경영도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 해야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라 그러더라고요. 비콥 인증.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명란 업계에서는 처음이라고요. 네, 처음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B컵 인증은 많이 못 받은 상태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보면 MSG 경영이라고 MSC 이제 고 경영의 ESG 경영이죠. 네네. 그 ESG 경영이 어떻게 보면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B컵 경영인데 파타고니아 있잖아요. 네. 그 파타고니아가 B컵 경영에 가장 충실한 네, 그러니까 원년 멤버기도 하고 네. 네네. 약간 이제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이 받는 인증이 네네. B컵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B컵 인증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IBM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컴퓨터 만드는 IBM이 아니고 네. 네네. 예,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래서 비즈니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비즈니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실은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B컵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멋지고 또 동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좀 닮아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한 네네. 1년 정도 이상 준비했거든요. 와. 아니 들을수록 네. 빠져드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마지막으로 꼭 여쭙고 싶은 건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목표는 이런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그러네요. 더 기대. 네, 저희 궁금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전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명란을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제 가장 목표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일종의 예술적 완벽성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명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네. 정말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전 벌써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도 열심히 더더더. 쓰시니까 더더더.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카피는 못했어요. 네. 지금 먼저 올려주신 분들 계신데 죄송스럽고요. 두루두루 해서 저희가 네. 5분 선물 뽑겠습니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명란을 참 좋아했지만 명란의 역사나 명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맞아요. 오늘 진짜 새롭게 알게 돼가지고 네, 오늘 말하다 보니까 제가 또 말이 많아져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실 말씀만 하신 거예요. 눈치를 잘 못 봐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말을 못 꺼냈습니다. 아니요. 미안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더 드릴 수 이제 밥 있으면 좋은데. 도둑이라고만 해봐 내가. 님자 붙여주세요. 밥 도둑님 명란 이야기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고 즐겁고 맛있는 시간이었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지 씨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구상한 민정 연출체 이난 저 김아라였습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끝곡은 지킬게 더보이즈 명란 지켜야지 우리 명란 그죠? 마냥 좋은 걸 나 지금 이 자리 지킬게 for you